배준호 압권의 드리블과 한국 개개인 능력의 시사점 16강이 목표였던 시대와 현재의 차이점. 배준호가 이강인과의 호흡이 영광스럽다면서도 과제도 생겼다고 돌아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이라크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3에서 2로 승리했다. 대한민국은 승점 10점을 확보하면서 B조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배준호의 선발 출격이 눈에 띄었다.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번뜩였던 부분에 매료돼 과감하게 선택했다. 배준호는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투입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특명을 받았던 황희찬과 엄지성 모두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생긴 공백을 메운 것이다. 갑작스러운 출전에도 배준호는 당황하지 않고 존재감을 과시했다. 요르단을 상대로 과감한 드리블과 날카로운 침투를 통해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고 번뜩이는 패스로 창의성을 선보였다. 특히 오형규의 두 번째 골을 합작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배준호는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100%,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볼 경합 승률 100%의 기록을 선보였다. 번뜩였던 배준호는 이라크와의 대결에서 선발 출격으로 보답을 받았다. 선택은 적중했다. 배준호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에 힘을 불어넣었고 빠른 침투를 통해 이라크 수비를 공략했다. 드리블 돌파를 통한 공략은 덤이었다. 특히 이강인을 향한 강한 견제로 오른쪽 측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때 배준호가 자리한 왼쪽 측면이 돌파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배준호는 전반 40분 오세훈의 득점을 합작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배준호는 경기 후 처음으로 선발로 뛰었는데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다 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하다.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며 이번 소집의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감을 강조한다.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며 홍명보 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한민국은 황혼기로 접어든 손흥민의 포스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다. 어쩌면 현재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선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배준호가 힌트를 제시했다. 요르단, 이라크와의 이 연전에서 충분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 배준호가 신구조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영광이다. 그것보다는 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며 겸손함을 보였다. 배준호는 이번 소집에서 이강인과 함께 양쪽 측면에 배치되면서 홍명보의 공격을 책임졌다. 배준호는 대단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건 영광이다. 강인이 형을 따라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며 과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너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할 수 없는 경험을 쌓았다. 적지 않은 출전 시간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대표팀에 합류했는데 몸 관리의 중요성과 형들이 존경스럽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 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2. 손흥민 플러스 황희찬 없는 왼쪽 배준호가 답이었네. 이라크 무너뜨린 2연속 AS. 5. 센 용인. 신예 배준호. 21. 스토크시티가 2경기 연속 도움을 폭발시키며 손흥민. 32. 토트넘. 과 황희찬. 28. 울버햄튼. 위 빈자리를 책임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오세훈과 오형규, 이재성의 연속골이 터져 이라크를 3에서 2로 이겼다. 3연승을 달린 한국, 3승 1무은 무패 행진은 이어가며 조 선두를 지켰다. 이라크, 2승 1무 1패는 첫 패배를 당했다. 한국은 4-2-3의 1로 나섰다. 오세훈 최전방의 배준호, 이재성, 이강인의 2선이었다. 황인범과 박용우가 중원을 지키고 이명재, 김민재, 조유민,
설령우의 수비였다. 골키퍼는 조현우가 맡았다.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좌측 라인이었다. 주장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일찌감치 소집에서 제외됐다. 고민 끝에 요르단전 선발로 출전한 황희찬은 살인 태클에 쓰러졌다. 결국 황희찬과 엄지성까지 경기 중 부상으로 교체됐고 소집 해제됐다. 유일하게 남은 카드 배준호가 출격했다. 배준호는 과감한 슈팅으로 홍명보 감독과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고심 끝에 홍명보 감독은 이라크전 선발로 배준호를 세웠다. 홍명보 감독은 배준호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소속팀에서도 안쪽에서 하는 플레이를 좋아한다. 우리 선수들에게 잘 맞는 옷을 입히는 것이 제 역할이다. 계속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대를 걸었다. 배준호 역시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속내를 비췄다. 이강인 형과 같이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다.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이라크전 선발 출전을 고대했다. 예상대로 좌측윙어로 배치된 배준호는 우측 날개 이강인과 쌍을 이뤘다. 중앙 공격수로 오세훈이 요르단 걸쐐기골을 넣은 오형규를 밀어내고 선발로 출격했다. 배준호는 초반부터 돋보였다. 전반 3분 만에 이강인의 패스를 이재성이 연결해 배준호가 왼발 슛으로 때렸다. 수비수에 맞고 굴절돼 코너킥이 됐다. 이라크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배준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창출했다. 전반 16분 배준호가 박스 바깥쪽에서 공을 잡은 뒤 파울을 유도했다. 한국이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배준호가 뛰는 좌측 라인에서 계속 공격 기회가 열렸다. 오세훈의 선제골에도 배준호가 관여했다. 전반 41분 역습 찬스에서 설령우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반대편에 있던 배준호가 오세훈에게 공을 내줬다. 오세훈이 오른발을 갖다 대 이라크의 골망을 갈랐다. 배준호의 도움으로 오세훈의 득점이 터졌다. 배준호는 지난 요르단전 오형규의 쐐기포를 어시스트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도움을 올렸다. 손흥민이 빠진 가운데 배준호가 공격 포인트 2개를 올리며 확실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은 후반전 아이맨 후세인에게 아쉬운 동점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형규와 이재성이 연속골을 뽑아내 승점 3점을 지켰다. 배준호는 59분을 뛰고 문선민과 교대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부상 악재는 물론 아쉽다. 하지만 요르단과 이라크 2연전을 통해 배준호라는 보석을 발굴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3. 이강인부터 오브라더스까지 젊은 피 미친 활약 위기를 기회로 만든 홍명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주축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튼 등이 부상으로 빠진 위기를 기회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강인을 필두로 오형규, 행크, 배준호, 스토크시티, 오세훈, 마치다 등이 대표팀 핵심 멤버로 성장했다. 덕분에 홍명보는 터보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 대표팀은 16일 현재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조 1위, 승점 10를 달리고 있다. 월드컵으로 향하는 최종 관문인 3차 예선. 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처음 소집한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9.7세였다. 월드컵이 열리는 2년 뒤면 30대를 훌쩍 넘긴다. 무엇보다 손흥민 의존도를 줄여야 했다. 홍 감독은 대표팀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젊은 피 수혈에 나섰다. 첫 술에 배를 채웠다. 홍 감독은 10월 A매치 일정을 앞두고 배준호, 오형규 등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을 불러들였다. 이에 대표팀 평균 연령도 27.5세로 낮아졌다. 단순히 숫자만 낮춘 것이 아니다. 대표팀은 지난 10일 요르단전 2에서 0승, 에 이어 15일 이라크전에서도 승리하며 3차 예선 3연승을 내달렸다. 이 승리의 중심에는 젊은 피의 대표주자 오형규, 오세훈, 배준호가 우뚝 섰다. 손 없이 왕은 손흥민이 없으면 이강인이 왕이라는 뜻으로 불린다. 실제 이강인은 3, 4차전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완벽한 조연을 자처하며 그라운드 위에 사령관 역할을 했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집중 견제를 받았다.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감독은 이강인을 막기 위해 왼쪽 측면 수비수 2명을 배치했다. 고 설명할 정도였다. 영리했다.
포지션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중원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기여했다. 강점인 길고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의 물꼬를 틀었다. 이강인의 이동으로 상대 수비진의 공간이 생겼고 이를 측면 수비수 설령우가 파고드는 전략이었다. 카사스 감독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 가장 좋은 선수라고 이강인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배준호도 빛났다. 손흥민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웠다. 날카로운 침투, 과감한 돌파에 정확한 패스까지 선보인 그는 홍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2경기 연속 어시스트가 이를 증명한다. 아직 손흥민의 레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배준호가 이러한 활약을 이어가준다면 대표팀의 뎁스를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최전방 오오브라더스. 대표팀 최대 고민은 최전방 포지션이다. 조규성, 미트윌란, 위 부상이 길어지고 있다. 홍 감독의 선택은 오오브라더스였다. 오영규는 이란과 이라크전에서 쐐기골을 터뜨리며 홍 감독의 부름에 화답했다. 오세훈 역시 이라크전 선제골로 존재감을 알렸다.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다. 오세훈은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중원에서의 볼 홀딩은 물론 제공권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오영규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는 데 강점이 있다. 두 선수가 동시에 활약해준다면 그만큼 경기 상황이나 전술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아직 젊은 나이이기에 선의위 경쟁도 기대할 수 있다. 오세훈은 형규와 규성이 형 모두 배울 점이 많은 선수라며 경쟁은 자연스럽게 된다. 배우면서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오영규 역시 어디에나 경쟁은 있다. 세훈이 형과 선의위 경쟁을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